세계 4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한쪽에선 노인이 멀쩡한 에어컨을 끄고 방 안에서 숨을 거두고 다른 한쪽에선 젊은 여성이 해질 무렵 공원에 줄지어 서 있다면 이 두 장면이 사실은 완전히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폭염 뉴스가 아닙니다. 일본이 잘 사는 나라라는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온 그 통념이 지난 30년 사이에 조용히 무너져 내린 이야기예요. 먼저 질문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어컨이 방에 멀쩡히 있는데 왜 켜지 않고 죽었을까요? 둘째, 왜 하필 지금 도쿄 한복판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이 만나는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 먼저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일본에서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33명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역대 최다 기록이에요. 지진이나 홍수 같은 다른 자연재해 사망자를 다 합친 것의 6배, 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재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숫자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뒤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지 순서대로 가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갑시다. 표면 보도는 대부분 일본 폭염 사망에서 멈춰요. 날씨가 더웠고 사람이 죽었다. 여기까지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에어컨이 있는데 왜 안 켰나는 잘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서 진짜 그림이 시작되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조용히 가난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표면의 두 장면을 먼저 보고 그 밑에 흐르는 돈의 구조로 내려간 다음 마지막엔 이게 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시죠. 에어컨을 끄고 죽는 노인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3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도쿄만 놓고 봐도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252명입니다. 도쿄도 감찰 임원 집계인데 그 전에 251명을 넘어서 또 최다를 찍었어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 숫자를 전하면서 덧붙인 게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집 안에서 에어컨을 끈 채 발견된 고령자였다는 거예요. 규모를 더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일본 소방청 집계로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97,578명입니다. 이 역시 역대 최다예요. 그중 60% 안팎이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폭염이 이 나라에서 이미 상시적인 대형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게다가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습한 기후라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하는 더위가 훨씬 독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상청은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도까지 반영한 열지수를 기준으로 폭염 경보를 냅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여름은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견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CNN이 취재한 한 장면이 있어요. 84살 한 어르신은 집에 있을 때 늘 온도와 습도를 재고 위급하면 버튼 하나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부엌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심지어 욕실에 갈 때도요. 왜냐면 혼자 사는 자신이 언제 열사병으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선진국의 노년이 여름이라는 계절 앞에서 이렇게까지 긴장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도쿄도가 조사를 해봤더니 온열 질환 사망자의 94%가 에어컨을 쓰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에어컨이 아예 없던 사람은 18%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6%는 에어컨이 집에 있는데도 켜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없어서 못 켠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켠 겁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폭염경보가 울리는 한여름에 에어컨을 눈앞에 두고 그걸 안 켜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대체 뭘 참느라 목숨까지 참았을까요? 이 질문은 잠깐 열어두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확히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전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세계경제포럼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여름철 전력 공급이 충분하다며 예년과 달리 국민에게 절전을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율이 안전기준을 훌쩍 넘겼거든요.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기가 멀쩡히 있는데도 국민이 그 스위치를 못 올린 겁니다. 문제는 발전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갑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건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도쿄가 해외 언론에서 뜻밖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성매매 도시라는 표현이었어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024년 11월에 이 문제를 다뤘고 AFP 통신도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신주쿠 가부키초 근처 오쿠보 공원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이 해가 지기도 전에 거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으로 지목된 게 바로 엔저와 물가구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본은 2024년에 사상 최다인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엔저 덕분에 외국인에게는 일본이 통째로 세일에 들어간 나라가 된 거예요. 똑같은 명품 가방이 도쿄에서 다른 나라보다 눈에 띄게 싸게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현지의 한 청소년 보호단체 관계자는 일본이 이제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흐름은 거리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이 오히려 값을 더 낮추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자국민의 구매력은 떨어지니 손님 쪽에서 점점 더 싼 값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서비스도 나라 전체가 헐값으로 후려쳐지는 흐름 안에 놓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가난이 여성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면 틀립니다. 실제 경찰 통계를 보면 그림이 더 복잡해요. 경시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오쿠보 공원 인근에서 단속한 여성이 88명인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빈곤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15%였습니다. 오히려 호스트 클럽이나 지하 아이돌에게 쓸 돈 때문이라는 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나 명품 구입이 19%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타락한 문제도 단순히 굶어서 나온 문제도 아닙니다. 엔저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헐값이 되면서 외국인 남성이 몰려들고 거기에 연애 세뇌라 불리는 수법으로 젊은 여성에게 빚을 지운 다음 그 빚을 갚게 만드는 호스트 클럽 구조가 겹친 여러 겹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됐어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설계된 착취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에는 씁쓸한 격가지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틱톡이나 중국 빌리빌리 같은 플랫폼에 동의도 없이 올라가서 수십만 조회수를 올리며 도쿄를 성매매 관광지로 광고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 사회 일각의 반응은 근본 원인보다 외국인 단속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선 성매매로 처벌받는 쪽이 주로 여성이고 돈을 낸 남성은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국회에선 외국인 구매자를 처벌하자는 논의가 나왔죠. 문제의 뿌리인 30년 임금 정체와 착취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눈에 보이는 외국인만 겨누는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딱 그 방식이에요. 두 장면, 노인의 방과 여성의 공원. 전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꿰는 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노인이 에어컨을 못 켠 이유, 간단하지 않아요? 전기료가 비싸니까. 실제로 일본 전기료 한국보다 비쌉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수치로 확인해보죠.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 자료 기준 2025년 말 일본 주택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약 0.214달러, 한국이 약 0.13달러입니다. 계산해보면 일본이 한국의 약 1.6배예요. 자, 그럼 정리됐네요. 전기료가 1.6배 비싸서 노인들이 에어컨을 못 켠 거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1.6배가 사람을 그것도 선진국 국민을 목숨을 걸 만큼 에어컨을 참게 만드나요? 한국보다 1.6배 비싸다고 우리라면 폭염 경보에 에어컨을 끄고 버티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는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진짜 총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나라 국민의 지갑이 30년째 두꺼워지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 두 단어만 기억해 두세요. 엔저,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이 둘이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세계 4위 경제 대국의 국민이 에어컨 한 대 앞에서 손이 떨리게 됐을까요? 먼저 엔저입니다. 엔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물가까지 반영한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5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024년 7월엔 한때 1달러에 161엔까지 갔어요. 호주 국립대 크로퍼드 스쿨 분석에 따르면 이 엔저가 수입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2024년 안에 일본 가구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평균 9만엔, 우리 돈으로 약 59만 원이 넘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살림살이 비용만 그만큼 더 나간 거예요. 엔화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핵심은 금리입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동안 일본은행은 경기를 살린다며 오랫동안 사실상 제로 금리를 고집했어요.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흐르죠. 그러니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흐름이 이어졌고 엔화 가치는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일본은행이 2024년에 들어서야 마이너스 금리를 걷어내고 조금씩 금리를 올렸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오래 이어온 초저금리의 청구서가 결국 국민의 생활비로 날아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월급이 오르면 되잖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2024년 봄임금 협상에서 명목임금이 5.1% 올랐는데 물가를 빼고 나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았어요. 오른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물가가 먹어버린 겁니다. 미시간대 자료를 보면 일본 20대의 평균 연소득이 대략 1만 7천에서 2만 달러 수준인데 이게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소득은 멈춰 있는데 생활비만 뛰었으니 실질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가난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실체입니다. 1990년대 초 거품이 꺼진 뒤로 물가도 임금도 거의 오르지 않는 상태가 굳어졌어요. 기업은 월급을 안 올리고 국민은 지갑을 안 열고 그러니 경제는 안 돌고 이 얼어붙은 순환이 30년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원래 이런 거지라며 참는 데 익숙해졌고 그 익숙해진 참기가 폭염이 닥친 여름에 에어컨 스위치 앞에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일본의 20, 30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월급이 시원하게 오르는 걸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임금 상승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통째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들에게는 가난이 사고가 아니라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아껴 쓰고 참는 게 미덕을 넘어 생존 방식이 됐고 소비를 안 하니 경제는 더 안 돌고 그 결과 월급은 또 안 오르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30년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비교를 하나 해야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전기를 대부분 수입 화석 연료로 만들고 그 가격을 시장의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해요. 그러니 엔저로 연료값이 오르면 전기요금이 곧바로 가정을 때립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국가가 정확히는 한국전력이 요금을 눌러왔어요. 같은 더위, 같은 폭염 경보인데 두 나라 국민이 받아드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처음에 두 장면이 완전히 하나로 이어집니다. 국민이 30년간 조금씩 가난해지자 엔화도, 물가도, 사람의 노동까지도 전부 헐값이 됐어요. 그러니 외국인 관광객이 명품을 쓸어 다물어 몰려오고 같은 이유로 도쿄가 값싼 성매매 도시라는 오명까지 얻은 겁니다. 폭염 속 노인이 에어컨을 못 켜는 것도, 공원의 여성이 값을 후려쳐 당하는 것도 파고들면 뿌리가 똑같아요. 정리하면 노인의 에어컨과 여성의 공원은 서로 다른 뉴스가 아니라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해진 똑같은 30년의 서로 다른 얼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4위 경제 대국이고 도요타가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정밀 제조업이 있고 거리는 깨끗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지표 뒤에서 부자 나라의 국민이 조용히 가난해졌습니다. 나라의 등수는 4위인데 그 나라 노인은 에어컨 한 대를 못 켜요. 외국인은 도쿄에서 명품백을 싸게 사서 나가는데 정작 그 나라 어르신은 더운 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견딥니다. 거대함은 멈춰서 있고 가난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딱 한 장면으로 비유하면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예요. 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뜨거워지면 개구리는 위험을 못 느끼고 그 안에 앉아 있다가 당합니다. 일본의 지난 30년이 딱 그 속도였어요. 한 해에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씩 가난해졌고 정신 차려보니 에어컨을 끄고 여름을 나는 나라가 돼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GDP 얘기 한번 짚고 갈게요. 일본 경제 세계 4위입니다. 인상적이죠? 그런데 30년 전에 세계 2위였어요. 2위였다가 4위로 내려온 거니까 순위표만 보면 대단해 보여도 궤적을 보면 사실상 후퇴인 겁니다. 등수가 아니라 방향을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하나만 알아채시면 좋겠어요. 일본 폭염 사망이라는 뉴스는 넘쳐나는데 선진국이 대체 어쩌다 이렇게 가난해졌나를 파고드는 이야기는 의외로 드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드문 이야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열어둔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76%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켠 사람들, 이건 돈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입니다.
중위 연령이 49살 정도예요.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3%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HGPI와 CNN이 함께 짚은 대목인데 폭염 사망자 상당수가 혼자 사는 고령자, 그것도 집 안에서 발견됐어요.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정서가 겹칩니다. 아까운 걸 못 참는 마음,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 무조건 아끼고 참고 보는 문화, 이게 홀로 사는 고립과 만나면 에어컨을 켜도 되는 형편인데도 참다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돈, 고령화, 그리고 참는 문화. 이 세 개가 한 방에서 겹친 결과가 바로 그 76%예요. 사실 이건 일본이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병이기도 합니다. 자기 서만의 규칙에만 최적화돼서 바깥 세상의 변화에는 둔감해지는 이른바 갈라파고스화죠. 인구도, 에너지 구조도, 임금 체계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이 기후위기와 초고령화라는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온 겁니다. CNN은 이걸 기후위기와 고령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중위기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두고 일본과 비교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구조적인 해법을 못 찾았어요. 뒤늦게 냉방 쉼터를 만들고 노인에게 에어컨 보조금을 주고 2025년부터는 직장 내 온열 질환 대책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다 필요한 조치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쇠퇴를 막는 게 아니라 쇠퇴를 관리하는 데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예요. 한국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이미 세계 최저이자 일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 역시 일본보다 빨라요. 우리 전기료가 싼 것도 공짜라서가 아니라 한국전력이 적자를 떠안아준 덕분입니다. 청구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진 것뿐이에요. 다만 방향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붙들고 이민 정책을 손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올라타면서 어떻게든 활로를 뚫으려 하고 있어요. 위기의 크기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쇠퇴를 관리하는 쪽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돌파의 시도를 멈추고 우리도 원래 이런 거지하며 참는 데 익숙해지는 순간 30년 뒤엔 저 방 안의 노인이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집 배선을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두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어컨을 끈 노인, 그리고 공원에 선 여성. 이제 왜 이 둘이 같은 뿌리인지 보이실 겁니다. 한 사람은 참느라 또 한 사람은 헐값으로 후려쳐진 갑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 30년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이 33명 그리고 88명.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로만 불렀지만 사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창문을 열지 못한 채 더운 방에 홀로 있던 한 사람, 그리고 해질 무렵 공원에 서 있던 또 한 사람. 나라의 등수표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그 지표 뒤의 얼굴들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요금 보조금과 현금 지급, 냉방 쉼터. 물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30년째 안 오르는데 요금만 잠깐 깎아주는 건 솔직히 엄발의 오줌 누기예요. 잠깐 따뜻한 것 같다가 곧 더 싫어집니다. 근본 배관을 손대지 않으면 여름은 내년에 또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일본의 지난 30년은 이미 끝나버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관리로 갈까요? 아니면 돌파로 갈까요?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30년 뒤에 누군가 오늘 같은 영상을 만든다면 그 영상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에어컨을 끄고 여름을 견디는 그 방이 도쿄일까요? 아니면 우리 어딘가일까요? 이렇게 지표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